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찰 구성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검사장은 오늘 첫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조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박 검사장은 항소 포기가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는지 검찰청 폐지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으로서 왜 항소 포기 의견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도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다고만 답했습니다. 박 검사장은 여당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는 데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검찰 구성원의 정서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뭐 같이 웃고 떠드는 것 같은데요. 이용우 의원님 그리고 강성필 부대변인님 요 얘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총장 대행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결정했죠. 거기에 대해서 검사들이 집단 반발했습니다. 지들끼리 뭐 시끄럽게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검사장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그렇게 그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된다. 협의를 좀 해야 됐다. 뒷감당은 거기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쾌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신났어. 이것만 다뤄 지금. 아무것도 안 다뤄. 이것만 다뤄. 이겨.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김용민 의원은 충분히 사전에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그 이야기 나눈 것을 좀 가볍게 들었던 것 같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언론이 이것만 다룬다고 지금. 그러니까요. 저는 자 일단 제가 미리 질문하기 전에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주장 그리고 법사위원들이 이야기하는 주장 다 일리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양쪽이 다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런 거 중요한 일은 함께 좀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서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니까 그 이슈가 묻히지 않게 요거는 이제 귀국한 다음에 좀 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말이 맞아 안 맞아? 이게 합리적이 아니야. 합리적이잖아. 네. 이게 합리적이야. 그리고 법사위원들은 충분히 우리 이야기 나눴고 이거 지금 상황이 너무 시급하지 않느냐. 얘네들 준동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 이게 합리적이 아니야. 합리적이죠. 합리적이잖아. 예. 내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양쪽 다 가능한 주장인데 이런 것들을 좀 물밑에서 좀 이야기를 해서 조율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옛날부터 맨날 이 얘기하잖아 내가. 두 분 나와주세요. 네. 먼저 일단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지도부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는 거고 법사위원들은 또 법사위원들의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내에서 사실 검사장들 징계해야 된다. 또 뭐 고발해야 된다. 이런 컨센서스는 다 있습니다. 다만 시기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가지고 부정적인 여론이 더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법사위원들로서는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줘야 되는 필요성을 느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를 설득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도부 입장에서는 또 서 있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네,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각자의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이게 네. 언론에서 이것만 얘기하는 건 내가 과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만 다루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바보 같냐는 거예요, 저는. 특히 종편 나가시면은 네. 많이 다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그런 건 있죠. 사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번에 하고 이번 주에 하면은 쟤들이 국민의힘이 공격하고 뭐 다음 주에 하면 공격 안 할 것 같습니까? 언제든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되고 네.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공격할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나름대로의 그 법사위원들은 판단을 해가지고 네.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소신껏. 네. 아니, 이게 지금 최 의원께서 얘기한 그 내용 그대로인데요. 사실은 내용을 발언을 다 들여다 보면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네. 근데 딱
뽑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쌈 붙이듯이 카피를 뽑아가지고 이제 헤드라인 내보내고 이런 것들이 좀 맞아요. 문제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요. 그건 아시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최소화하자는 거지. 아시잖아. 에이그 의원님도 건덕지도 없지. 의원님도 참 그래. 알잖아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네. 아니 왜 그 예를 들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나는 화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은 다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 법사위원들 아니 왜 그렇게 했어? 아 우리는 조율해야지. 참 답답하네.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그러네요. 아니 네. 근데 그러네요. 근데 법사위 차원에서 저는 이제 제3자적인 그 시각에서 법사위 계속 그 진행하는 와중에 검사장들의 집단 성명이 발표되자마자 법사위 차원에서는 고발 얘기를 했었고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그 당시 그리고 정성호 장관님이 이제 법사위 회의 잠깐 오셨을 때 저희들 모였을 때 그때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장관님 계신 자리에서도 이것은 고발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공수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해서 수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그러면은 경찰이 수사건이 있고 그럼 국수본에 고발을 해야 된다. 그런 논의는 계속해서 했었거든요. 장관님 계신 자리에서도 했고 네. 법사위에서도 계속 했었습니다. 네. 제가 원내 부대표로 딱 이것만 말씀드리면 네. 그 고발을 해서는 안 된다라거나 또는 고발할 대상이 안 된다라거나 또는 책임 추궁이 이제 조금 소강 상태니까 일단은 좀 상황을 보자라거나 뭐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니고요. 네. 대통령 순방 기간에 네. 자꾸 다른 이슈로 맞아요. 네. 이러면 그 성과들이 좀 묻히는 거에 맞습니다.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 왔으니까 네, 맞아요. 타이밍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지점을 그 언급했던 거고 네. 그 지점과 관련해서 또 김용민 간사 등 포함해서는 네. 기존에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그 시기까지 상이한 건 아니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의견을 좀 주고받은 거기 때문에 네.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네. 아니 그게 문제될 거 없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야. 아, 근데 이제 우리 당원하고 지지자들은 사실 검사장들이 잘못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또 준동한다. 계속 또 준동하고 네. 반발하고 맞죠. 유언비어 퍼뜨리고 그걸 이어받아서 국민이 또 공격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또 떨어지는 거기 네. 때문에 또 적절한 타이밍에 대응을 또 해줘야 된다는 네. 그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거는 아까 반드시 할 거예요. 네. 네.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제 3자 입장에서 민주당 당원이 아니니까 아들의 입장에서 아들의 입장. 그러니까 대통령이 순방 중이니 이걸 타이밍만 잘 맞추면 사실은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그게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 원내대표는 아무래도 이제 원내 전체를 이렇게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정무적 판단을 하시는 부분이 좀 큰 것 같고 법사위원들은 이제 이게 원칙이니까 저는 동의해요. 그거 해야 된다고 보는데 원칙적 부분을 하는 부분이 좀 앞서다 보니 타이밍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욱 씨가 우려하는 거 저도 같은 우려예요. 아 그래요? 물 밑에서 협의를 하고 네. 행동을 옮기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전혀 없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거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종편이 계속 공격을 하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소통을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맞아. 오늘 두 분이 가시면서 악수도 하고 이러면 소통하고. 둘이요? 그럴 거 아닌데 두 분은 뭐 그럴 아, 거 그런가요? 같아요. 어쨌든. 영향력도 없고 두 분은. 네. 원내대표단과 예를 들면 뭐 법사위든 어디든 상임위 간에 소통이 좀 잘 이루어지면 네. 사실 이게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이런 생각 바꿨으면 좋겠어요. 검사장 나부랭이들을 고발한다고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게 언론에서 나도 그렇게 참 다들 일부러 일인지도 그래. 예,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니 법을 위반하면 누구든 그러니까. 수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냥 그 수사 받으면 되잖아요. 본인들 수사 잘한다니까 나가서 네. 핸드폰도 압수 당하고 네. 가서 조사 받고 네. 기소 당해가지고 재판 잘 받고 네. 그러면 되지 뭐 검사장 고발했다고 해서 그게 네. 큰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 해수부 국장은 어떻게 고발했다고 난리 난 적이 있냐고. 없죠. 없잖아. 근데 심지어 이런 건을 수사했던 애들이 검사야. 그러면은 더 별일 아닌 거지 이거는. 그렇지. 맞아. 난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또 그 박철우 서울 신임 중앙지검장 중앙지검장. 이 출근길에 기자들이 뭐 또 항소 포기 관련해 갖고 막 묻는데
기자들이 또 이 박철우 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또 엄청 날카롭게 많이 물어보더라고. 아 그래요? 와 날카롭대. 그 장면을 좀 잠깐 한번 보고 우리 또 검사 출신님께 한번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함께 좀 보겠습니다. 그 항소 포기 사태 당사자가 지검장에 구임하는 만큼 내부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좀 조직 안정화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예정이신지요? 그 검찰 구성원들께서 반발하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고 존중하겠습니다. 그 이제 여당에서는 반발 검사들 이번에 반발한 검사들 징계하겠다는 이제 주장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반발한다는 그 어떤 검찰 구성원의 어떤 생각과 정서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널리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검찰 구성원들의 그 반발을 이해한다고는 하시지만 사실 지금 항소 포기에 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말씀 안 해주고 계시거든요. 좀 어떤 입장이신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퍼져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게 정확하지 않은가요? 여기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습니다. 당시 항소 포기 결정이 기자들 맞는 중요하더라고. 거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담당 책임자셨는데 항소 포기에 대해서 검찰 구성원들께서 많이 반발 수긍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와, 아니에요? 웃기네. 아니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네네. 항소 포기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를 저희는 여쭙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오늘 저기 중앙지검장 그 취임하는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저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와, 참. 예. 야, 그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장면이에요. 윤석열한테 저렇게 질문 좀 하지. 예. 그때는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닦고 있더니 뭐 하는 짓이에요, 진짜? 근데 지금 이제 박철우 신인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뭐 한동훈 등등 검찰주의자들이 엄청나게 세게 비판을 해서 저는 뭐 이분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는 이번 대답은 정말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 공감. 아니 왜 이해해줘야 돼? 집단 반발하는 검사들을. 아니 그리고 왜 지가 나서가지고 정치권들도 이해해야 된다고 왜 본인이 캠페인을 해? 아니 내가 지금 이런 말하면 나는 욕 먹겠지. 이분 좋아하더라고 또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나는 근데 정말 화가 났어요 이거 보고. 그러니까 이제 지검장 취임하셨으니까 이제 원론적인 답변하시고 이제 뭐 대변인 통해 가지고 또 답변을 하겠다라고 하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조금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친절하신 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친절하면은 그냥 아웃백에서 일해. 어서 오세요. 사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 박철우 30기 그 검사이고 박철우 스타일이에요 저게. 그리고 항소 포기 지금 본인이 당사자인 것, 그러니까 언론에서 당사자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전혀 네. 아니고 제가 아니에요. 보기에는 왜냐하면 대검 반부패 부장은 총장의 참모, 그러니까 대검 차장의 참모이기 때문에 본인 의견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건은 항소 포기는 대검 차장과 중앙지검장 둘이서 결정한 겁니다. 네. 그래서 박철우 뭐 지금 검사장이 이 사건에 뭐 자기가 막 네. 나서가지고 항소 포기를 사실과 주도했다고 다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박철우 입장에서는 지금 뭐 조직이 좀 약간 혼란스럽고 하니까 저 정도 수준에서 그래요? 좀 이렇게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발언인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국민의 입장을 생각해야 된다. 네. 그 박철우 검사가 막 그렇게 반윤으로 선명하게 무슨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개혁적인 검사로 보기도 어렵고 네. 그냥 굉장히 전형적인 검사인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친윤은 아닌 것이 다행이다. 네.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봐 다 나 욕하거든. 왜 박철우를 까냐고. 아니 왜 박철우를 왜 이렇게 또 좋아해? 나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세상에 집단 반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이 검찰만 이해를 해줘야 돼? 매번 검찰이 뭔데? 그러네. 근데 나를 욕하잖아. 다. 이 재밌다니까 이런 거 보면. 근데 항소폭이 당부에 대해서 저렇게 집요하게 질문하는 게 좀 언론의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네요. 네. 저렇게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저희 검찰의 시각이에요. 프레임을 검찰 시각이죠. 네, 검찰 시각이에요. 네. 저게 검찰 법조 기자들이 검사들하고 친윤 검찰, 정치 검찰들하고 입장이 비슷하게 해서 질문이 저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준비한 내용이 좀 많이 있는데 요거는 다 이제 넘어가고 오늘 또 전문 기자님들 두 분이 나오시거든요. 본인이 직접 취재해서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자, 우리 두 의원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씩 들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저부터 하면 일단은 지금 법사위에서 그 사법개혁 을 출발할 겁니다. 12월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오희대, 지기현의 이 저런 이 말도 안 되는 부적절한 재판 진행이나 그동안의 행태들을 이제 바꾸고 사법개혁을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참 그 사법개혁, 검찰개혁이라는 게 참 어렵네요. 네, 진짜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용 의원님. 민생 얘기 한 가지만 하면요. 네.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산업안전 산재 예방을 계속 강조하고 계셨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기후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내용들을 7개나 처리하고 왔습니다. 법 제도 정책적으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하겠다. 민주당에 앞서서 하겠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임 박철우 중앙지검자가 오늘 이제 출근했어요. 그러면서 출근길에 검찰 구성원이 반발하는 거 이거 충분히 이해한다. 박탈감과 자괴감이 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게 진심인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어쨌든 중앙지검장으로 취임을 했으니 검찰 조직을 좀 이렇게 보듬고 달래기 위해서 하는 그냥 소리인지 그 잘 판별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둘 다일 가능성이 있죠. 둘 다? 그럼 진심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살짝 깔려 있을 수 있겠죠. 살짝. 네. 살짝? 네. 살짝 깔려 있다. 살짝 어쨌든 박철우 신임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항소 포기가 지금 가장 큰 관건이었었잖아요. 여기서 대장동 수사팀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 당시에 이 사람이 재검토해보라 주장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시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박철우도 그래서 오늘 그 얘기는 했어요. 자신하고 관련돼서 잘못 그 부정확한 내용이 지금 많이 퍼져 있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뉘앙스죠. 그런 뉘앙스인데 그렇다면 뭐냐 대검 쪽에 누가 그러면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대행 혼자 그런 거냐. 예. 반부패 수사부장까지는 항소 의견이었는데 예. 진실은 알 수 없죠. 근데 저는 이게 검찰 조직의 명확한 한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이라고 저는 보는 게 항소를 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진 검사도 없었고 또 항소 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지금 결정을 했기 때문에 포기를 한 거 아닙니까? 뭐 노만석 대행이 지금 이상하게 좀 줄타는 모양새를 보이곤 있습니다만은 포기 의견도 있으니까 또 포기가 결과적으로 또 된 건데 포기를 한 사람도 지금 찾을 수가 없는 상당히 좀 유령을 찾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최종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노만석 대행, 정진우 지검장 침묵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해석될 만한 내용들만 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찰 조직에서 누구 하나 지금 이 항소 포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당당하게 국민 앞에 나와서 설명할 사람이 왜 없는가. 그러니까 전 이런 것들이 정말 그러면 그 자신이 없으면 그 항소를 하든지 그러면.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도대체 뭔지 무질서한 것 같아요. 제가 아니 이렇게 사표 내고 나가고 막 이럴 정도 결기였으면은 그럼 항소 하든지 자기가 도전치고 소문 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진짜 항명이 되는 거죠. 아니 그게 왜 항명이에요? 지시를 한 게 없잖아. 그래 공식적으로 지휘권을 그러니까 발동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거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없었던 거고 당시 검찰총장 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노만석의 그렇죠. 지시는 항소장 내지 말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항명이니까 나중에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그럼 노만석 대행이 지시한 게 맞는데 왜 설명을 못 하냐는 거예요. 노만석 대행이 본인이 지시했으니까 본인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이 마치 이게 정치적으로 무슨 외압이 있었던 것 같이 해석이 될 만한 내용들을 약간 뜨문뜨문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나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이 검찰 조직이 얼마나 정말 엉망으로 그동안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는가를. 아니 근데 노만석 전 대행의 주장의 요지는 결론적으로는 이런저런 얘기 뭐 이진수 차관하고도 통화를 한 거는 맞고 뭐 이런저런 의견을 종합해서 자기가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항소 포기를 하기로 한 건 본인의 결정이다. 이게 이제 주장의 요지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 말을 하면서 뉘앙스는 대외적으로 비친 뉘앙스는 저쪽에서 다 시킨 거야.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이 많아 일단. 그러니까 본인이 검사하면서 배운 거는 검사는 입이 무거워야 된다고 했는데 제일 말이 많아. 그러니까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말도 이상하게 했지만 노만석 대행이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배 검사들이 물론 저는 그 집단 행동으로 봅니다만은 물어봤잖아요. 물어보면 내부적인 소통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그 검사장들에게.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본인이 하루 휴가 내더니 그 다음날 그냥 바로 집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조직의 어떤 리더로서의 뭐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오히려 이 문제를 더 키우는데 정말 크게 기여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신임 그 박철호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일성이 좀 애매모. 저는 사실 잘 그 이미지에 말하는 그 속뜻을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분이 지금 기존 자기 후배 검사들의 입장에 서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반대쪽에 서 있는 건지 어떤 것 같습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검찰청인데 검사만 해도 지금 한 200명 넘을 거예요. 중앙지검 소속 검사만 해도. 근데 박철우 검사장이 당시 대검의 반부패 수사부장으로서 항소 포기 의견을 노만석 당시 대행한테 먼저 얘기했을 수도 있고 뭐 본인은 오해가 많다고 하는데 뭐 진실은 모르죠. 다만 같으면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다만 그 가장 큰 검찰청의 검사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검사들 대부분이 항소 포기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항소 포기가 맞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일단 리더십의 그 확립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수백 명의 검사를 지휘하는 자리에 있으려면 일단 그 검사들을 상대로 너희들 마음 이해한다는 적어도 제스처는 보여야지. 야 니들이 뭘 알아? 뭐 이래갖고 어떻게 지휘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지금 그 아까 그 18명 검사장들 어쨌든 그 학명이 제가 봐도 그거는 어쨌든 공무원들인데 집단으로 연판장을 쓴 거 아니에요? 이게 학명이다 아니다. 집단 행동이죠. 정확하면 집단 행동. 학명은 집단 행동은 맞지 그러니까 집단으로 행동한 거니까 안 된다. 아니에요? 그건 법률적으로 집단 행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제가 얘기하면 또 검찰 출신이라 검찰 편 든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법률은 법률대로 명확하게 해석을 해야지. 거기 국가공무원법 66조에 나오는 것은 노동운동 등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집단 행동을 할 때 그 처벌하는 조항이잖아요. 일단 항소할 거냐 항소 포기할 거냐를 결정하는 거는 검찰 본연의 임무예요. 일단 공무야 이게. 공무 이외의 행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뭐 노동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게 어디 모여서 집회를 하거나 시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검찰총장 대행을 상대로 왜 항소 포기 지시를 했냐고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한 건데 더군다나 그것도 검찰 본연 업무와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집단행동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가 있어요? 법률적으로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의원님 말씀에 조금 제가 결을 달리하자면 근데 검사들 외에 다른 직군에 있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교육 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뭐 비근한 얘가 최근에 그 경찰국 그 신설에 대해서 항의했던 경찰들이나 그러니까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리를 하거나 내지는 최소한의 징계를 해오던 게 지금 우리나라의 공직사회의 모습인데
왜 그럼 유독 검찰 조직에 대해서만큼은 그러니까 수사 기소권을 다 같이 갖고 있고 누구라도 맘만 먹으면 빼줄 수 있다 보니까 이 국가공무원법 적용해서 더 열애가 돼 있던 게 그동안에 굳어진 거 아니냐. 아니 그거는 신 변호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징계가 이루어지거나 한 거는 일단 장소적 회합이 있었고 일종의 집회를 한 경우고 그것도 교육공무원 그러니까 교사들이 교육부 방침에 반대하면서 집회한 경우에 결국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교사들이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최근에 안창호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위원회 소속의 내부 직원들의 그 통신망에 사퇴 촉구하는 뭐 글을 있었죠. 글을 뭐 몇 사람이 같이 올렸는데 그럼 그것도 징계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닌 건 명확하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오히려 정치권에서 이거를 마치 징계 대상 내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처럼 혼동을 주는 건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근데 이제 생각해요. 만약에 그럼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놓고 뭐 그동안에 선례도 없고 뭐 법률적으로도 생각을 또 달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번에 그냥 넘어가자라고 해서 넘어간다면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서 우려를 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는 검찰총장이 누가 와서라도 그 검사들의 반발에 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직을 포기하게끔 되는 이런 상황이 놔둬진다면 이 검찰 조직에 있어서의 그런 과연 조직의 기강이나 또 내지는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은 과연 확보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 하에서 뭐 어떤 총장이 와서 어떻게 조직을 수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앞으로도 뭐 지금은 이제 뭐 물리적인 회합은 안 했다고 쳐서 이제 뭐 넘어가 준다고 친다면 앞으로도 이 상황이 더 심화되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검사들에 대해서. 아니 논리적으로 좀 모순된 게 넘어가 죽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안 넘어가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징계는 할 수 있죠. 징계. 그 행정소송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건 소송 가봐야 아는 거죠. 물론 뭐 세상 이번에 사회적인 일에 대해서 100%는 없지만 그거는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에 또 반발하면 어떡하냐? 아니 기본적으로 검찰총장 대행이 설명을 해보라는 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면 돼요.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 포기 지시를 한 데에 대해서는. 근데 그 역할을 포기하고 나가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정말 논리와 법리에 따라서 결정했다고 하면 그걸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항명이 없었던 데다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 행동으로 의율하기가 매우 곤란하고 안 되는 거를 왜 우기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물리적인 어떤 뭐 무력 시위를 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의견 대립 이 중에 하나였다. 이러니까 이게 굳이 뭐 징계 차원에까지 갈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동안 그 집단 행동으로 징계 내지는 형사처벌이 된 것은 다 물리적인 회합 내지는 어떤 외부적으로 모여서. 드러나는 행동이 있었을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요거는 그러니까 징계까지 가는 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행정소송 가면 이게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건 제가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은 징계가 아니고 이 18명의 검사장에 대해서 어쨌든 그 수뇌부의 의견과 반대되는 수뇌부의 법무부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이라면 그것도 사실관계가 아니죠. 법무부가 항소 포기 지시한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의 의견과 상충되는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법무부가 아니고 이제 수뇌부, 검찰 수뇌부의 그 의견과 반발이 된 거니까 반기를 든 거니까 인사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그 조치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해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때 민주당에서도 평검사로 다 발령을 내는 인사 조치를 갖다가 검토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거는 가능한 겁니까 안 가능합니까? 누구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 지금 법률적으로. 만약에 그거 하면 행정소송하면 정부가 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찰에 계셨었으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김기현 변호사가
일각에서는 지금 검찰청법에서 검찰에서 총장과 검사 딱 두 직급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검찰청 법으로 그렇게 나와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내규에 대검찰청 이제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해갖고 또 한 열 몇 개 등급으로 다 직급이 나눠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검사장 이상은 검사장 그 자리가 한번 올라가면은 다시 평검사나 부장검사나 이쪽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인사 규정상. 그래서 갈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법무연구원의 그 연구위원이란 자리죠. 옛날에 한동훈도 가고 뭐 그랬던 자리. 그러니까 좌천성으로 가는 자리. 예. 뭐 좌천성이라고도 아니라고 그러더니 거기 가면 좋다고 그러던데. 하여튼 뭐 아니 할 일이 없어서 그러니까 편한 건 뭐, 있지만 사실상 좌천성? 다 좌천이죠. 그건. 거기밖에 못 보낸다 지금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겁니까? 그거 좀 확인하고 싶어갖고. 그렇죠. 사실은 옛날에는 법률상 직급으로 아예 나눠져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법률상 직급은 검찰총장과 그 외 검사로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인사를 운영하는 규정상으로는 이게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동할 수 있는 그 티어가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이렇게 그룹으로 그룹핑이 돼 있어요. 이렇게. 아니, 근데 유일하게 한 번 검사장으로 있다가 고검 검사로 발령이 난 적이 있어요. 한 사람 있었어요. 딱. 그러니까 사실 다 근데 강등이잖아요. 그거는 강등이죠. 근데 그거는 징계 사유가 너무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징계에 의해서 그런 그렇죠. 강등인 거죠. 평상적인 인사로는 그게 역진 인사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그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검찰이 이렇게 전근대적인 조직이구나. 아니 도대체 어떤 기관에서 민간회사는 물론이고 일반 공기업에서 국장하다가 평직원으로 당연히 갈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검찰만 지금 검사만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아니야. 한 번 검사장 되면 영원히 검사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판사들도 법원장 하다가 지금은 다시 돌아가 일반 판사로 돌아가요. 판사들도 판사도. 바뀌었죠. 아니 그거는 이제 그 순환 보직 때문에. 옛날에는 법원도 안 그랬는데 법원이 이제 바뀌었어. 규정을 아예 바꿨죠. 예. 바꿔서 바꿨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고등부장이라는 사실상 승진 개념을 없애면서 최근에 그렇게 되고 있는 그 건데. 대등재판부도 만들고. 근데 여태까지 별로 그게 문제가 안 됐던 게 다 사표 쓰고 나가니까 대부분 다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역진 인사하면은 너 검사장인데 그냥 가서 부장검사 한번 해 이렇게 하면은 변호사 개업. 그렇고 하다 변호사 개업하고 나간다 이렇게. 사실은 이제 그 정식 인사 발령을 내기 전에 검찰국장이나 검찰과장이 전화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번에 좀 힘들겠다. 그러면 알았다 하고 그 거의 99%의 확률로는 다 나가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법 얘기를 뭐 조금만 제가 보태서 하자면은 결국에는 저는 이게 뭐 저도 이제 설레는 없습니다만은 이 검사들의 이런 일방향적 반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동안에 윤석열 정권 뭐 계속 얘기하면은 또 이것도 또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자꾸 그 얘기하냐 이러는데 그래도 윤석열 정권에서의 그 검찰권의 행사의 왜곡을 우리가 다 봤잖아요, 사실. 예. 뭐 나열하면 끝도 한도 없는데 가장 최근에 비견한 예가 직시항고 포기 때에 검사장들이 그렇지.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던, 물론 뭐 검사장 회의는 자기들이 했다고는 하는데 그건 뭐 사전에 빌드업인 거고 항고 포기한다 했을 때 제 기억에는 아무도 반발 안 했거든요. 찍소리 안 했지. 찍소리를 안 했거든요. 근데 진짜 저는 비겁하지. 근데 저는 이번에 뭐 대장동 관련된 항소 포기는 저도 정무적으로는 그냥 항소하게끔 그냥 아예 신중 검토라는 말도 안 했으면 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이건 정말 검사들이 뭐 정유미 검사장은 치욕감을 느꼈다고도 공개 발언을 하고 그렇게 18명에다가 지청장에다가 대검 연구관들까지 싸그리 다 전부가 지금 들고 일어나면서 이 검찰 조직을 그럼 누가 흔드느냐 이걸로 봤을 때는 저는 이게 좀 정치적 중립의 면에서는 굉장히 이건 좀 균형감을 잃은 처신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제 주관에는 뭐 집단행동이라든지 정치적 중립 의무의 위반으로 봐서는 전 징계도 그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검찰 스스로가 좀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고 도덕적 내지는 어떤 직업 윤리상 비난받아야 마땅해요. 그러니까 금년 3월 8일에 있었던 당시 심우정 총장의 직시항고 포기 결정에 대해서 왜 그때 찍소리 않고 아닥하고 비판하거나 반발하지 않았느냐. 단 한 명도 안 했죠. 그거는 비판받아 마땅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데 이게 어떤 법률적인 절차로서 형사처벌이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징계는 안 되더라도 인사더라도 하려고 보니까 인사도 지금 안 되게 돼 있어. 저런 말도 안 되는 규정 때문에 저 규정을 빨리 폐지시켜야 됩니다. 저거는. 도대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저런 놈의 규정이 어떻게 남아 있어? 저거는 내규니까 저는 뭐 금방 뭐 법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민주당에서 이번에 그래서 저거 폐지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걸 또 폐지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또 이게 또 법률적으로는 또 나중에 시비거리가 될 여지는 또 있어가지고 차제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싹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좀 일괄 정리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18명의 검사장 중에 사실은 어떤 특별한 정치적인 성향이 없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요번에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이게 대단히 이례적이다.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일을 안 해왔는데 그러면서 당시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자는 거에 뭐 적극적으로 찬동한 사람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마지못해 나만 빠지기가 뭐하다. 나만 빠지기가 뭐 모양새가 그래서 소극적 가담자도 꽤 있어요. 뭐 물론 2명은 그러니까 다 참고 안 했지. 그러니까. 저 서울 동부하고 남부는 빠졌지. 근데 이거를 뭐 징계 내지는 무슨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하니까 특정한 정치 성향을 안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반발이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부 그렇게 뭐랄까 타도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사실상은 알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지금. 아니 근데 이번에 근데 그렇게 부안해도 한 것도 부안해도에서 나는 그냥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따라갈래 이거는 사실 아니 근데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란하고는 다른 아니 문제라고요. 근데 저는 포기가 이례적인 건 틀림없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 이번에 주도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검찰 내에서 리더십은 아주 환상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좀 참여하긴 싫은데 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끔 만드는 그 리더십이 굉장히 환상적인 것 같고 왜 그러면은 아까 말씀대로 왜 그때 윤석열 시대 때는 그런 리더십들이 왜 작동을 안 하고 왜 지금은 이재명 정부하에서는 그런 환상적인 리더십이 왜 자꾸 발현이 되느냐. 그 미정미정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이 뭐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사실은 핵심은 검찰주의자들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정치적 정부에 따라서 편향된 행동을 하는 이 검찰의 조직적 행동에 대해서는 저는 뭐 징계도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안 하더라도 전 반드시 이건 국민들이 평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